들리시나요? 네,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이렇게 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작년 9월에 이제 여기 지스트 이제 광주과학기술원 이제 교원으로 이제 부임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직 뭐 어떤 뭐 강의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서툴고, 또한 이렇게 막 말재주가 사실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강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공문들이 이제 학교로 와서 몇 번 왔는데, 사실 저는 이제 하겠다고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뭐 그 연구 같은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몇 번 고사했는데 결국 이제 제가 이제 막 부임한 조교수다 보니까 이제 네가 해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수락을 하고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를 많이 고민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폐가 이제 손상을 받았을 때 어떻게 재생이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줄기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어떻게 작동을 하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면역 시스템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게 이게 제어의 좀 더 과학적인 연구 주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한국에서도 미니 장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2016년도에 이제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연구를 막 할 때, 그 당시에 이 영어로는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하고요. 그걸 최근에는 그대로 한국말로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말을 요즘에는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니 장기를 이용한 실험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한국에서도 이제야 이제 이런 오가노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한 번쯤은 이제 기사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런 강의를 준비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만든 이제 폐 미니 장기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장에 있는 장세포를 가지고 만든 장의 미니 장기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그리고 이제 언제든지 뭐 질문이 있으면 그냥 여기서 마음껏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냥 저는 막 딱딱하고 막 이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자유롭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손을 들고 이제 말씀하셔도 좋고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저희 이제 어차피 여기 광주과학원이 여기 걸어서 한 15분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 오피스에서 앉아서 이제 저녁에 이제 애들 이제 강의가 끝나고 커피 한 잔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뭘 만들까, 이게 기분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사실 슬라이드를 못 만들겠더라고요. 어떻게, 대부분 초등학생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고등학교에서도 왔고, 그래서 약간 그런 과학적인 전문적 용어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거를 전달해야 될까, 네, 되게 거의 패닉이 왔습니다. 그래서 막 그날 첫날은 거의 그냥 모니터만 한 2시간 동안 보고 있다가 못 만들다가 그 다음날 만들었는데요. 그리고 사실 제 애가 이제 둘이 있는데, 이제 둘째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이제 슬라이드를 아빠가 이제 뭘 만들면 좋을까라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한 일은 재미가 없대. 왜냐면 그 친구는 이제 아빠를 그 과학자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면 과학자는 타임머신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기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로봇을 못 만들기 때문에 아빠를 과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이제 노트북을 켜서 이렇게 보여줬더니 바로 덮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지를 제가 검수를 못 받았습니다. 예, 못 받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생명이라는 게 뭐냐에 대한 이제 이야기부터 사실은 모든 게 시작이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생명과학을 연구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꿈도 과학자였고, 중학교 때 꿈도 과학자였고, 고등학교 때 꿈도 과학자였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꿈을 이룬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기쁘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생명이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의 생명체가 이제 저희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시간들을 거쳐서 저희가 성장도 하고, 결국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명이라는 현상을 어디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생명과학부를 가겠다고 이제 딱 마음을 먹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장미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붉잖아요. 영원히 아름답고. 하지만 결국 우리는 이제 늙어가게 되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죽게 되거든요. 왜 그러면 우리는 왜 태어나서 왜 죽게 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나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약간 이런 노화라는 과정을 우리가 좀 더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저희 친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되게 거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 사람들이랑 이별을 하고 우리가 왜 죽게 되는지, 태어났으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게 정해져 있고, 그런 생명의 전반적인 어떤 노화 과정을 뭔가 막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어떤 뭐 절대 반지와 같은 이런 것들을 제가 뭔가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때 이제 자연과학 계열 이제 생명과학부로 진학을 했는데, 그래서 이쪽에서 큰 족적을 한번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노화라는 게 제일 중요한 생명 현상인데요. 우리 몸에 보게 되면 이런 개체 수준에서 우리가 늙어간다는 게 있지만 결국 우리 몸을 보게 되면 다양한 장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눈도 있고, 뭐 여기 우리가 아는 뇌도 있고, 심장도 있고, 신장도 있고, 뭐 콩팥도 있고요. 그다음 위도 있고, 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폐도 있고, 결국 이런 장기들이 함께 늙어가게 되거든요. 결국 장기들이 늙어가면서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전반적으로 이런 장기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 이 개체도 늙어가게 되고 결국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자동차를 봤을 때, 자동차가 이제 고장이 나면 여러 가지 부품들을 바꾸면서 계속 뭐 오래 타잖아요. 그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이쪽 뭐 에어컨이 고장 나면 에어컨을 바꾸면 되는 거고, 타이어가 마모됐다고 생각하면 타이어를 바꾸면 되고,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을 바꾸면서 이런 자동차라는, 우리로 치면 이런 우리 몸이죠. 우리 개체죠. 이 개체들을 계속해서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기를 바꿔주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많이 했거든요. 이 영화 보신 분이 있나요?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 많이 봤네요? 근데 이게 좀 개봉한 지 꽤 된 영화라, 이 영화의 주제가 이제 스토리가 그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선택받아서 어떤 유토피아 같은 곳에 선택을 받아서 자기가 가는 게 정말 꿈이고, 그래서 그 복권 같은 것에 이제 딱 선택이 되면 정말 기뻐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유토피아가 아니라 결국 건강한 사람들을 가지고 장기를 꺼내서 이식을 하는 그냥 그런 약간 기계처럼 쓰이는 거거든요. 그만큼 그 말은 결국 우리의 몸에 어떤 늙어가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장기를 새 걸로 바꿔주면 우리 몸이 어떻게든 좀 더 오래 살 수 있고, 그냥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진시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건강한 음식, 아니면 어떤 젊은 사람의 피를 받아서 이렇게 막 이식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도 우리의 피도 늙거든요. 피 안에도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줄기세포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속 건강한 줄기세포로 바꿔주면 우리도 이제 우리의 피도 깨끗해질 거다, 이런 개념들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많이 가졌고요. 그래서 근데 사람의 장기를 이식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들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장기를 그냥 받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면역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장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거는, 여기 조그마한 이제 돼지가 있거든요. 무균돼지. 그래서 미니 피그라고 부르는 돼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돼지의 이런 기관들도
그냥 우리 몸에 이식할 수는 없고요. 이런 이식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뭐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 요인들을 없애준, 유전적으로 이제 조작을 한 돼지고요. 그래서 이 돼지가 왜 또 많이 쓰이냐면 이 장기의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돼지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이제 분식점에 가면 이제 떡볶이나 뭐 이렇게 먹다 보면 이제 허파, 간 이런 거 많잖아요. 그것들의 사이즈가 사람이랑 많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돼지들을 키워서 우리 몸에 이제 이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근데 실제로는 거의 다 실패를 했고, 가장 최근에 이제 뉴스를 아마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미국 이제 메릴랜드 의과대학에서 요 돼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이 꽤나 오랫동안 생존을 했었거든요.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아주 살다가 결국은 거부 반응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돌아가시게 됐는데, 어쨌든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런 돼지를 이용한 장기 이식을 계속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이제 제가 이제 오가노이드라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든 외국에서든 이런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미니 장기가 많이 이슈화가 되는 게, 최근 이제 올해 1월에 미국 FDA라고 하는 식품의약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뭐 신약이라든지 아니면 약을 뭔가 개발을 할 때 반드시 동물 실험에서 안정성을 평가받아야 되고요. 주로 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생쥐, 마우스, 이런 마우스 키보드에 쓰는 그 마우스 말고요. 이런 생쥐, 그 다음에 토끼, 이런 동물 실험에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사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사람을 이제 임상 시험이라고 그러죠. 임상 1상, 2상, 3상. 이렇게 해서 보통 한 10년 가까이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임상을 처음에 시작할 때 뭐 50명에서 시작하고, 그 다음에 1000명, 그 다음에 이렇게 넓혀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이제 뭐 실패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약들이 동물 실험에서 이제 실패가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FDA에서,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더 이상 이제 이런 동물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약을 승인해 주겠다라고 1월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대신 어디서 평가를 하게 되냐면, 이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애니멀을 쓰지 않는, 이런 동물을 쓰지 않는 이런 미니 장기를 이용한 것에서 효능이 보이면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여러 가지 뭐 회사들이나 아니면 식품의약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데서 이제 오가노이드를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고 있고요. 역시나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오가노이드에 대한 시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를 나가기 전에, 그전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이런 생명 현상을 이해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가장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이 질병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떤 약을 만들 거냐. 결국 이게 우리의 주된 관심사인데, 사람을 쓸 수는 없으니까 사람의 가장 유사한 모델들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가장 이런 과학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동물이, 여기 보시는 개구리, 아무 개구리나 쓰는 건 아니고 아프리카 발톱개구리라고 하는 이런 개구리와, 그 다음 식물에서는 애기장대라고 하는 조그마한 식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기장대, 그 다음에 우리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제 벌레가 있습니다. 땅 속에 사는 조그마한 벌레가 있는데, 그게 이제 꼬마선충이라고 부르는 벌레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오랫동안 많이 사용했던 게 파리입니다. 파리. 사실 여름 되니까 벌써부터 막 파리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던데, 그런 이제 똥파리 말고 약간 우리가 이제 음식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초파리가 날아오잖아요. 그런 초파리를 가지고 많은 연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식 만들 때 많이 쓰는 이스트, 그 다음에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애들은 이제 뼈가 없잖아요. 척추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무시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뼈대가 있는 이제 동물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가 이제 제브라피쉬라고 해서 이 줄무늬가 있는 그 투명한 물고기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물고기 파는데 샵에 가면 아마 1,000원에 이렇게 팔더라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지브라피쉬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마우스입니다. 생쥐 모델을 가장 많이 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모델을 쓰는 이유는 사람을 이제 바로 대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모델을 쓰기도 하고, 또한 이런 사람은 한번 생명체가 이제 보통 1년 동안 기다려야지만 생명체를 얻을 수가 있고, 얘들이 자라는데 거의 80년 가까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실험에 쓸 수 없고, 초파리 같은 경우에는 수명이 보통 뭐 일주일, 2주일이면 다 자라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다 연구를 할 수 있어서 이런 모델 동물들을 많이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런 모델 동물들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초파리라고 이제 무시를 하지만, 이 초파리는 저희가 무시할 정도의 동물은 아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이 초파리 연구가 거의 100년도 넘게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했는데, 이 초파리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6개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합니다. 그래서 이 초파리를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이런 초파리 연구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우리 인류의 어떤 지식이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팀 헌트라고 하는, 토마스 헌트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초파리를 우리 생명을 이해하는 모델로 써야 되겠다라고 시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 유전자라고 하는 그 개념을 처음으로 알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이제 기여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마우스라고 그랬는데, 사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유전자가 시킷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사람 같은 경우에 이 이마 쪽에 하얗게 이제 색소가 변성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유전자를 똑같이 마우스에서 돌연변이를 일으키면 여기 보시듯 사람하고 똑같은 표현형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의 개수도 거의 사람이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실험적으로 유전자를 이렇게 변형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유전자 하나가 거의 사람과 생쥐가 크기나 모양만 다를 뿐 그 기능이 거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우스를 가장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저만 해도 거의 이런 실험실 생활을 시작하면서 거의 일주일에 마우스를 거의 한 20마리에서 100마리 가까이 저희가 계속 이렇게 수술을 하고 해부를 하고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생쥐는 결국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의 98% 가까이 유전자가 동일하고 기능이 보존되어 있지만 그 2%는 기능이 다르고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2%가 엄청나게 많은 또 차이를 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는 이런 마우스 말고 결국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런 사람에 대한 사람을 샘플을 이용해서 연구를 시작한 게 예전에 1952년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이제 요 의사분이 있는데, 이분이 여기 서비컬 이제 캔서가 걸린 자궁경부암 환자를 수술을 하고 나서 그 자궁경부암 그 암세포를 이렇게 키워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런 디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그런 밥 먹을 때 쓰는 이런 그릇같이 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그릇이 있거든요. 그 그릇에다가 영양분을 막 줘서 키워봤더니 이렇게 세포들이 자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름을 이제 헬라라고 하는 세포로 명명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이거든요. 그 환자의 이름이고, 그 사람의 이 샘플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근데 이것도 최근에 이제 한 5년인가 10년 전쯤에 이제 소송이 났었습니다. 미국에서. 이분 환자의 가족들이 왜 이 당시만 해도 거의 사람의 샘플에 대해서는 이렇게 의사가 그냥 마음대로 막 이 실험에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사람들이 지식재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념들이 발달하면서 마음대로 쓰지 마라. 이거 우리 할머니 건데 막 쓰면 안 된다라고 해서 큰 소송을 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승소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엄청나게 많은 로열티를 지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이렇게 그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세포주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세포주는 사실 이렇게 저희가 말했듯이 이렇게 어떤 디시에다가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이렇게 평평하게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세포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런 장기의 구조를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이런 3차원적으로 장기를 배양하는 오가노이드라는 게 이제 비로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그 오가노이드라고 뭘까? 라고 궁금해 하시면 사실 요즘에 챗GPT라고 많이 여기 써보신 분 있나요? 챗GPT라고? 네, 아주 좋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챗GPT를 쓰지 말라고 하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어차피 지식이라든지 이건 계속 진보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고 제 아기가 막 계속 유튜브에 빠져 있을 때 이런 거 보지 말고 공중파를 봐라, 아니면 뭐 신문을 봐라, 아니면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유튜브가 하나의 어떤 문화로 이제 자리 잡았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챗GPT라는 것도 결국은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차피 새로운 문화로 이제 자리 잡을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한번 What is 오가노이드? 오가노이드가 뭐냐고 챗GPT에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3차원적으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고, 이걸 어떻게 키우냐면 요거 스템셀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말로는 줄기세포라고 하는데, 줄기를 막 뻗을 수 있게끔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갈래 세포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줄기세포로부터 이런 3차원의 형태를 가지는 것을 배양할 수 있는 게 오가노이드고, 결국은 미니 장기다, 미니어처다 라고 하고, 그 다음 이거를 배양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어떤 환경이 필요하다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사람의 기관의 형성, 그 다음에 어떻게 질병이 걸리는지, 그 다음에 약의 독성 평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독성 평가에도 이런 걸 사용할 수 있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퍼스널라이즈 메디슨이라고 해서 이제 환자 맞춤형, 개인 맞춤형 치료가 이제 가능할 것이다 는 것을 이렇게 잘 정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오가노이드라는 용어가 뭐냐고 하면 여러분들이 휴머노이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휴먼, 인간이고, 오이드라는 거는 닮은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장 닮은, 그러니까 사람의 형태, 그 다음에 사람의 기능, 행위 등을 최대한 이제 모사를 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 게 이제 공학 쪽에서는 휴머노이드라고 부르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음식점에 가면 번호를 띵 누르면 이제 그 로봇가 치킨을 튀기기도 하고, 로봇가 이렇게 쟁반에 들고 이렇게 오죠.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휴머노이드거든요. 그것처럼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올간이라고 하는 조직을 오이드, 닮은 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뭐 질문 있나요? 아니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오가노이드는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장기를 닮은, 장기의 기능을 하는 조그만한 어떤 기관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기를 모사하고자 하는 장기를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세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관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구조뿐만 아니라 결국 이 구조 안에서 그 장기가 하는 기능을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만족하면 저희가 이제 오가노이드라고 부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줄기세포를 배양을 해서 만들어낸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으로 인류가 처음으로 만든 오가노이드입니다. 이게 그 네덜란드에 있는 휴브렉 연구소라고 하는 한스 클레버스라고 하는 어떤 연구자가 있는데요. 그 방에서 일본에서 토시로 사토라고 하는 그 의사가, 그 대장을 연구하시는 의사가 자기는 뭔가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네덜란드로 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람들이 그냥 아까 말했던 그런 디시에다가 그냥 세포를 키웠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다가 이 사람은 그러면 3차원적으로 뭔가 세포를 배양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연히 그 3차원을 형성할 수 있는 뼈대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저희가 이제 중요하진 않지만 매트리젤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차원의 구조체에다가 세포를 하나 떼서 키웠습니다. 키웠더니 지금 보시면 여기 세포 하나거든요. 이 줄기세포 하나인데 이 줄기세포가 한 2주 정도 키웠더니 아까 보시면 세포는 그냥 막 증식하면 그냥 자기들끼리 붙어 있거든요. 똑같은 세포들이. 근데 이거는 장기, 이게 우리 몸에 있는 그 장이거든요. 소장. 소장의 모양하고 똑같은 이런 조그만한 장기가 만들어지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저희가 이제 오가노이드를 만든 시초고요. 그래서 아까 이 오가노이드를 잘라가지고 어떤 세포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장에 보면 줄기세포가 이렇게, 장이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융털처럼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융털 모양을 구조를 이루게 되고 그 융털 안에 가장 깊숙이 줄기세포가 있습니다. 그 줄기세포가 있고 그 줄기세포가 이 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여러 가지 세포들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 줄기세포가 잘못됐을 땐 저희가 여러 가지 암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오가노이드 봤더니 이 밑에 이런 융털 모양에서 가장 밑에 줄기세포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의 또 세포들은 이 줄기세포 위쪽으로 실제 영양분을 흡수하는 세포들을 만들어내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 장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오가노이드를 만들기 전에는 이런 세포들을 2차원적으로 그냥 쭉쭉쭉 이제 어떻게 보시면 이런 평면에 이런 세포들이 그냥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키우다가 이제 구조가 있는 3차원적으로 구조가 있는 것을 이제 키우기 시작했고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2009년에 처음으로 이 장 오가노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보시면 처음으로 저희가 이제 뭔가 3차원 구조를 가지는 세포를 배양해야 되겠다라고 시도한 게 1907년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오가노이드를 만든 거는 거의 100년 가까이가 걸렸죠. 그런데 장의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지금 현재 거의 한 10년, 15년 사이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를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완벽한 장기를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어느 정도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아주 이 짧은 시간에 장의 오가노이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눈,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장뿐만 아니라 어디 있죠? 눈, 그 다음에 프로스테이트 아니면 폐, 그 다음 위, 그 다음에 브레인, 우리 뇌까지 만들어내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장에서 장을 모사하는 미니 장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위를 떼내서 위에 조그만한 장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폐,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이런 브레인, 뇌까지 대부분의 장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장 오가노이드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3차원적으로 아주 심장을 닮은 미니 장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제로 심장은 스스로 뛰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심장이 뛰게 됩니다. 이런 오가노이드도 우리 사람 심장처럼 자기 스스로 박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장 오가노이드도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신기하죠, 이게. 그래서 아까 다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거는 하나의 세포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세포가 줄기세포라고 부르는 세포고요. 영어로 하면 스템셀이지만 우리는 이제 줄기세포라고 부르고,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우리 몸엔 다양한 세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세포들이 망가지게 되면 원래 줄기세포는 아주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웬만하면 줄기세포는 외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줄기세포가 문제가 되면 우리 몸의 재생도 문제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이 줄기세포가 암의 시작이 되는 세포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한번 미쳐버리면 암도 될 수 있는, 질병으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세포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용하게 있습니다. 전혀 남들이 눈치 못 채게 가만히 있는데, 이런 세포들이 이제 뭔가 망가지게 되면 얘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줄기세포가 비로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막 깨어나오게 된다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줄기세포가 깨어나와서 손상받은 세포를 만들어내게 되고요. 그러면 이런 줄기세포는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장 잘 아는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입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런 세포들로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세포가 뭐 2개, 4개, 8개, 16개 이렇게 분화가 되다가 결국 바깥쪽의 세포와 안쪽의 세포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안의 세포를 저희가 떼서 분리를 해서 키우게 되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장기의 세포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이제 배아줄기세포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혹시 이제 뭐 하도 좀 이제 오래된 얘기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 있나요? 여기 지금 이게 뭐 고등학생이나 초등학생은 잘 모르죠? 여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희대의 사기꾼이거든요. 사실은 그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이 배아줄기세포를 사람들이 배양을 하면 모든 장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배아줄기세포를 저희가 꺼내가지고 이런 실험실에서 이게 키울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를 가능하다고 했던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서울대 황우석 교수였고, 제가 학부 때 그분 수업도 잠깐 듣긴 했는데, 사실 전반적으로 좀 이상하신 분이긴 한데, 근데 그분이 여러 개의 난자를 써서 그 중에 성공률이 한 1% 정도가 된다. 1%에서 한 2% 정도가 된다라고 해서 세계적인 이슈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노벨상을 주네, 아니면 뭐 여러 사람들에게 뭐 이제 희망을 주는 이런 메시지들을 많이 했었고, 한국이 사실은 그런 줄기세포 쪽에 세계적인 선두가 됐었거든요. 잠깐 한 2, 3년 정도. 그런데 이제 그게 다 거짓말이었죠. 근데 사실 이 배아줄기세포는 힘든 게 뭐냐면, 사람에게서 난자를 꺼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정해져 있는 난자의 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억지로 호르몬을 투여해서 억지로 빼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걸 이 연구를 위해서 많이 도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배아줄기세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결국 우리가 실험실에서 배양하는데도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를 일본 사람이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한국이 줄기세포를 그 황우석 박사를 중심으로 나가다가 이게 이제 거짓말로 들통이 나고 한 1, 2년 정도 혼동기에 일본의 야마나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이런 배아줄기세포가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이런 상피세포가 있거든요. 이 피부에서 조금 떼내면 되거든요. 피부에서 조금 떼내서 4가지 유전자를 넣게 되면 배아줄기세포처럼 만들어진다는 거를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화가 되어 있는 이 피부세포에서 만들어지는 배아줄기세포 같은 세포라고 해서 저희가 역분화 줄기세포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요 4가지 유전자를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야마나카 팩터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센세이션하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보시면 2007년도에 이제 이거를 이제 보고를 하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5년 뒤에 2012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노벨상을 가장 빨리 받은 사람이 몇 분이겠는데,
뭐 DNA를 발견했던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실 텐데 그분 말고 가장 뭐 한 5명 안에 들 거예요. 가장 빨리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이고 이분이 아까 말했지만 그 피부세포에서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어내는 공로였고 이 사람과 같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존 거든이라고 해서 영국의 이제 그 캠브리지에 있는 제가 캠브리지에서 공부를 할 때 그 바로 옆 건물에 있었는데 지금 거의 100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를 많이 하세요. 항상 보청기를 끼고 막 이렇게 걸어 다녀요. 이렇게 막. 그래서 항상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연구를 하시고 되게 제가 옆에서 보면 되게 저렇게 연구를 할 수 있구나. 되게 존경스러운 분이었는데 이분이 했던 일은 뭐냐면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구리에서 핵에서 요 핵을 빼내고 나서 완전히 분화가 되어 있는 이 올챙이의 꼬리에서 세포에서 핵을 떼냅니다. 그래서 핵을 다시 넣어줬더니 이 꼬리에 있는 세포도 결국에는 하나의 완성되는 개구리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어느 정도 그 배아줄기 세포처럼 모든 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를 미리 발견을 했고 이 두 분이 그래서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는데 이건 조금 여담이긴 한데 이분이 그 존 고든이라는 사람이 항상 세미나를 할 때 시작을 요 슬라이드로 합니다. 이분은 사실 집안은 되게 영국 같은 경우는 아주 희한한 나라인데 이 계급이 나눠져 있는 사회거든요. 이분은 아버지도 옥스퍼드대 교수고 엄마도 옥스퍼드 교수고 할아버지도 옥스퍼드 의사고 뭐 할머니도 막 그래요. 아주 엘리트 집안이죠. 그래서 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튼 스쿨이라고 하는 런던에 가장 좋은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다녔는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15명 중에 15등 그리고 여기 보시면 18명 중에 18등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다 과학이 꼴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선생님이 이렇게 요즘에 자소서 같은 거 비슷하게 이걸 자소서라 그러나?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이게 그 평가거든요. 그 이튼 스쿨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정말 이 욕에 가까운 말들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그는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어 한다. 과학자가 되고 싶어 한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 애를 가르치는 거는 waste of time, 그러니까 시간 낭비고 그 다음에 얘를 위해서나 나를 위해서나 가르치는 가르치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나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얘는 과학을 하지 않으면 잘할 수 있다. 절대 과학은 할 수 없다. 라고 이게 못 박아 놓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노벨상을 받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너무 외부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하다 보면 그 뭔가 꿈은 이룰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어서 이제 사적으로 잠깐 넣은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배아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결국 이런 배아줄기세포는 우리 몸은 이제 완전히 이제 아기로 태어나서 우리 성체가 되잖아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거의 이 조그만한 이제 태아 상태죠. 그러면 배아줄기세포라든지 역분화 줄기세포를 가지고 오가노이드를 만들게 되면 여전히 태아 상태 정도의 세포밖에 못 만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전히 분화가 되어 있는 세포로는 분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에는 우리 몸에는 이런 줄기세포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어느 정도의 줄기세포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래서 최근 이거를 저희가 성체줄기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배아줄기세포, 역분화 줄기세포 외에 우리 몸에 있는 줄기세포가 있고 그래서 이런 이 성체줄기세포의 특징은 이미 분화가 되어 있는 세포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그 질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오가노이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잠깐 요약을 하면 이런 배아줄기세포와 역분화 줄기세포, 그 다음에 성체줄기세포를 통해서 다양한 미니장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니장기를 만들다가 최근에 어디까지 만드냐고 하면 뱀의 독을 가지고 이 뱀의 독이 의학적으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2019년도에 이제 이런 과학 잡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장 좋은 과학 잡지 중에 하나인 뭐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논문에 나온 건데요. 그래서 9개의 맹독을 가진 독사에서 요 침샘을 분리해냅니다. 그럼 그 침샘 안에 줄기세포가 또 있거든요. 그럼 이 침샘을 가지고 이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만들면 그 안에 실제로 독을 뿜어내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이 오가노이드 안에 독이 가득 차게 되고요. 그럼 이 독을 분리해서 의학적으로, 산업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살모사인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게 살모사에 독을 가지고 있는 오가노이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잠깐 이렇게 보시면, 아이고. 이게 살모사 뱀독의 오가노이드인데요. 이 안을 쭉 보시게 되면 세포들이 바깥에 쭉 차 있고요. 그 안에는 그 실제로 그 독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를 이제 쭉 저희가 현미경으로 이렇게 쭉 관찰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세포들이 가득 차 있는 약간 이런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다가 이제 뱀독을 오가노이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꽤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오가노이드를 가장 먼저 쓰는 거는 재생의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뭔가 디지즈가 있잖아요. 질병이 있게 되면 나중에 조금 더 어떻게 쓸 수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내서 실제로 질병을 가진 사람에게 다시 이식을 해서 정상적인 조직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이런 재생의학에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독성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래서 이 독성 평가를 실제로는 아까 뭐 마우스라든지 이런 생쥐를 통해서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이런 오가노이드, 사람을 이용한 이런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독성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어떤 신약을 만들었을 때 이게 실제로 작용하는지를 또 판별을 하게 되고, 또한 최근에 뭐 유산균, 우리 몸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니 장기를 만든 다음에 그 안에 그 미생물들을 심어 넣습니다. 그러면 그 미생물하고 장기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저희가 이렇게 실험실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실제로 태아를 꺼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배아줄기 세포에서부터 쭉 장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어떻게 그런 기관들이 만들어내는지를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한 사실 또 가장 중요하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암에 걸렸다고 했을 때 수술을 통해서 가장 완전히 암이 진행된 상태의 샘플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질병들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런 오가노이드 시스템을 이용하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몸에 이런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그 줄기세포에다가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를 없앤다든지 그 유전자를 과발현시키게 되면 그 세포 하나에서부터 기관이 형성될 때 어떻게 정상적이지 않은 기관들로 만들어지는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질병이 이제 발달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질병의 발달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어떻게 빨리 이른 시간에 치료를 할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의사분들은 열심히 이제 수술을 해서 그 조직을 떼내지만 저희 같은 이제 과학자들은 조금 더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는 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그 과정에서 이런 오가노이드를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가장 암 환자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이 약에 듣고 어떤 사람은 이 약에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판단하는 게 의학적으로도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게 계속 처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 개개인에게서 그 세포를 떼내서 오가노이드를 만듭니다. 그럼 그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그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약을 처리했을 때 반응성을 보고 나서 그럼 이 사람에서 만든 오가노이드는 이 약에 반응을 하네. 그러면 사람에게 이 약을 처리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에는 임상에서는 결국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 오가노이드를 많이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히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하고 있는 연구는 폐거든요.
사실 제가 2016년도에 이제 폐를 연구했다고 갔을 때 사람들이 사실 폐를 연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 대부분 아시겠지만 숨 쉬는 거에 있어서 고마움을 사실 잘 못 느낍니다. 그냥 숨 쉬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하지만 어디가 아픈 거는 우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연구를 하지만 폐는 연구를 많이 안 했고요. 그래서 이게 폐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하는 폐포라고 하죠. 숨을 쉴 수 있는 가장 조그만한 단위체가 있습니다. 이런 폐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폐의 줄기세포를 가지고 폐를 닮은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오가노이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폐포 오가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요 구조적으로 요 폐포의 모양을 많이 담고 있는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폐포에 보게 되면 실제로 산소 교환을 하는데 중요하잖아요. 산소 교환을 하는 세포들과 실제로 이런 산소를 교환하는 세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줄기세포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오가노이드를 보게 되면 실제로 산소 교환을 하는 요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런 산소 교환을 하는 세포들이 안에 있고 바깥쪽에 이렇게 줄기세포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니 폐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연구를 하고 있을 때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가 영국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저희 주변에서는 뭐 아시아에서 괜히 뭐 되게 이제 노골적으로 약간 인종차별이 시작됐었거든요. 너희 아시아 때문에 이제 이런 미개한 뭐 질병이 퍼졌고,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는 안전하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런 유럽이 훨씬 더 심각했죠. 이 사람들은 사실 뭐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이런 남에 대한 배려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우선 편해야 되는 개인주의가 이제 만연한 세상이라, 그렇게 있다가 이제 저희도 거의 6개월 가까이 실험을 하지 못하고 집에 틀어박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저는 폐를 연구한 사람, 유일한 폐를 연구한 사람이어서 빨리 와서 이런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이 코로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빨리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이제 연구소에 출입을 하면서 실험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사실은 많은 희생이 뒤따랐죠. 거의 1,500만 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했던 일들이 뭐냐면, 실제로 사람의 아까 그 폐포 오가노이드를 만들어서 그 폐포 오가노이드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폐에 들어와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봤고요. 그래서 이게 폐포 오가노이드고, 이 사람의 폐포 오가노이드를 키우게 되면 이 AC2라고 하는 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지해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그 단백질인데요. 그 단백질이 이렇게 발현하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이 바이러스들이 폐포로 이제 침입하게 되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었고, 여기 보면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서 이 폐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저희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또 이게 이제 델타 바이러스라고 하는 변이가 생기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놀랐죠. 이게 더 증식이 빠르면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BBC 그 당시 2021년 12월자 뭐 그 뉴스였는데, 뉴 베리언트가 태어나서 이제 그 WHO에서 엄청나게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이제 망했다. 이제 인류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되게 심각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했던 게 뭐냐면, 그럼 실제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이 폐에 들어왔을 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비교해 봤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 감염성이 높은 델타 바이러스, 그 다음에 오미크론 변이를 얻어가지고 이 사람의 폐포에다가 오가노이드에다가 감염시켜 봤는데, 아까 보여드렸지만 우리 사실 폐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 공기가 들어가는 길인 이 기도가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이제 숨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산소 교환을 하는 실제 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지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 폐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관지 오가노이드와 이 폐포 오가노이드에 각각 이런 바이러스를 감염시켰는데,
이 오미크론이든 델타든 이 기관지 오가노이드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페포 오가노이드를 보게 되면 이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정상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많이 10배 가까이 감염성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런데 이 오미크론은 전혀 이 페포에 감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기 맹이라고 하는 그 중국인 연구원이 제 위층에 있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일을 한 건데, 그 친구가 이제 밤에 막 연락이 온 거예요. 막 자기가 봤는데 지금 오미크론이 지금 이게 감염이 안 된다. 그래서 야, 좀 더 해봐라. 이게 진짜냐. 그런데 전혀 감염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오미크론이 실제로 감염성이 높긴 하지만 이 기도에는 감염을 하지만 결국 우리 폐로는 감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목이 따끔하거나 아니면 기침이 나온다거나 가래가 끓는 거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폐에 아주 심각한 손상은 주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밝히고 나서 사람들이 오미크론이 우리가 염려할 정도의 그런 변이는 아니다는 게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임상적으로도 그게 증명이 되고, 이게 아주 영국에서도 센세이션하게 이제 다뤄졌던 연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페포 오가노이드를 가지고 어떻게 재생에 쓸 수 있느냐를 말씀드리면, 혹시 여기 예전에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아주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이런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는 PHMG라고 하는 그 물질에 의해서 폐에 들어가게 되면 그 폐포가 손상받게 됩니다. 폐포가 손상받게 되면 여기 보시면 이 폐를 보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폐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산소를 교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습기 살균제든 아니면 이런 걸 이제 섬유화라고 하는데, 이런 폐포가 다 없어지게 됩니다. 폐포가 다 없어지게 되면 그 사이를 이런 아주 딱딱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이런 섬유화는 진단을 받는 즉시 거의 3년 내에 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폐섬유화는 치료하는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그 이제 궁극적인 것은 약간 이 부분에서도 약간 정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오가노이드를 만든 다음에 이 환자에게 다시 이식하게 되면 정상적인 폐로 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임상하시는 분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환자 맞춤형 치료는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은 어떤 사람은 이야기 듣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 안 듣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다양한 환자들에게서 조직을 떼내서 이런 오가노이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이 오가노이드에다가 그 실제로 여러 가지 암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물들을 다 처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약물이 듣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약물 처리했을 때 이 오가노이드가 죽게 되면 이 약물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니까 그 사람에게는 이 약물을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자 맞춤형 치료를 위해서 최근에 많이 병원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오가노이드를 활용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재생이라든지 아니면 환자 맞춤형 의학에도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항상 이제 저희가 이제 과학을 하고 있는데 생명을 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요 그룹은 다 아시나요? 아시죠? 이건 저희 와이프분이 좋아하는 블랙핑크고요. 이거는 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친구가 좋아하는 뉴진스입니다. 사실 저도 되게 이 그룹들을 좋아했는데 사실 저의 걸그룹은 SES에서 끝이 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더 팔로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복잡해서 사람도 너무 많고 그랬는데 최근에서야 블랙핑크와 이제 뉴진스를 알게 됐고, 이 사람들이 정말 세계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근본을 보게 되면 전혀 한국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결국 이게 뭐냐면 다양성입니다. 이 생명 현상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은 다양성이고요. 그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국적의 차이뿐만 아니라
인종 간의 차이, 그 다음에 연령대의 다양성,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뭐 직업의 다양성, 그 다음에 내가 건강하냐 아니면 약간 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불편하냐, 이런 것도 같다, 다르다, 틀리다가 아니라 그 다양한 거거든요. 그런 다양함을 인정하고 그 다양함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게 생명현상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셔서 조금 더 서로 존중을 받고 조금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게 이 생명과학을 하는 저의 가장 개인적인 바람이고, 저희 애들에게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이제 영국에 갔을 때 유럽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한다는 거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들 사회가 힘들다 보니까 의대로 많이 가려고 하고 이런 기초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진화를 했던 다윈이라든지 우리 생명의 가장 기원인 DNA를 발견한 왓슨과 크릭, 그 다음에 이분 아시는 분 있나요? 이분 아주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네, 누군가요? 네? 아닙니다. 네? 아, 이분이 가리코라고 하는 독일 박사님인데, 이분이 우리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약물인 mRNA 백신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리코라고 하시는 박사님이 사실은 미국의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라고 하는 곳에서 연구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분이 크게 주목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학교에서도 남아있지 못하고 계속 떠돌아다니다가 원래 자기 고향인 독일로 돌아가서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었거든요. 아주 그렇게 있다가 이 코로나가 이제 나오면서, 이거 백신을 만드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백신이라는 거는 약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개발 과정이 거의 10년 이상 걸립니다. 백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워낙 위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빨리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데 이분이 가지고 있던 기술이 뭐냐면 그 우리 몸에 이제 mRNA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은 되게 쉽게 이제 부서집니다. 쉽게 부서지는데, 그거를 부서지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약물을 개발했었거든요. 그 당시 연구원일 때. 근데 전혀 인정도 못 받고 막 정말 거의 한 50살이 넘게까지 거의 그냥 사셨는데, 이 코로나 백신 RNA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를 정말 빠른 시간 내에 구원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제 과학을 하는 게 힘들기도 하고, 기초과학이 어디에 쓰일 수 있겠냐, 뭐 이런 회의감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 임상을 하시는 의사분들은 이런 질병을 걸린 사람을 빠른 시간 내에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절제를 하거나 이렇게 사람을 구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인류를 구하고 약간 그런 것들은 이런 과학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과학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과학자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제가 이제 학부에 있을 때, 대학교 다닐 때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이제 진화 생물학을 하시는 할머니가 있어요. 침팬치 할머니라고 부르죠. 그분이 강의를 왔을 때 저한테 이제 써줬던 얘기가 이겁니다. Follow your dream. 당신의 꿈을 그냥 계속해서 쫓아가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외부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시지 마시고, 아까 정고등경도 있잖아요. 이튼 스쿨에서 계속 꼴찌. 이 사람은 사이언스만 안 하면 된다. 얘를 가리키는 거는 얘한테도 손해고 나한테도 손해고 인류에도 손해고, 이런 애는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썼는데, 그분이 결국 노벨상을 받는 아주 중요한 연구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아마도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